물 먹고 왔습니다. 자, 팔설편 읽었었고, 그죠? 팔설편, 이번에는 팔경입니다. 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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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은 뭐 여러분이 아는 그 여덟 팔자고, 경은 경전 할 때 뭐 경인데, 가벼울 경자. 뭐 일단 읽어보죠. 뭐 읽어보면 뭐 나오겠지. 아, 보자. 이게 뭐야 이거? 글이 왜 이래? 이 첫 번째 뭐 인정, 두 번째 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글이. 자, 첫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 요 여덟 가지를 다 설명하는 모양이네요. 여덟 가지 원칙을 내고 이야기하고 그 원칙들을 설명하고 뭐 그런 형식인가 보네. 자,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의 정 그런 거 아닙니다. 정은 정자인데요. 그 우리가 아는 그 정자인데 이는 이게 무슨 인자더라? 큰 입구자 안에 대자 있는 게 뭐더라? 자, 무릇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의 성정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의 성정에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이용해 상과 벌을 쓸 수가 있다. 상벌을 쓰면 금제와 법령이 확립되는데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된다. 왕은 권세의 자료를 움켜잡음으로써 권력의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므로 명령을 내리면 행해지고 못하게 금하면 그치게 된다. 권력의 자료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지배력이고 위세란 무사람을 이겨내는 바탕이다. 사람을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아무런 원칙 없이 마음 내킨 대로만 하면 임금의 권위는 더럽혀지고 상벌의 권한을 신하와 함께 갖게 되면 위세가 나눠져 힘을 잃게 된다. 요거는 법술세 뭐 이런 법술세 중에 세네요. 세하고 법이네요. 특히 그걸 이제 왕이 신하들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로써 명석한 임금은 신하에 대해 편애하는 마음을 품은 채 한쪽 말만 듣는 일이 없고 상대에 대해 깊은 마음을 가진 채 이를 헤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의 의견을 들을 때 증거를 여러 가지로 참고하지 않으면 권력은 간사한 신하들에게 분산되고 지모와 술수를 쓰지 않으면 임금은 신하들 때문에 공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왕은 권력을 행사함에는 그 방법을 하늘과 같이 공평하게 하고 관리를 등용하고 물러나게 하는 술법은 귀신과 같이 남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늘과 같이 공평무사하면 비난받을 일이 없고 귀신처럼 헤아리기 어렵게 일을 처리하면 몰려 곤공에 빠지지 않는다. 권세가 잘 행해지고 교화가 엄격하면 사람들은 감히 그 임금에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왕이 비방과 칭찬을 한결같이 행하면 사람들은 감히 시비를 가려 비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에게 상을 주고 포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착한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포악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어진 사람을 벌 준다면 악을 높이는 극단적인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상동벌이라고 하며 왕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상을 주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덮어놓고 벌 주는 것이라 말한다. 상은 그보다 후한 것이 없으니 민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큰 이익이라 여기게 하고 명예는 그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민중에게 그것을 큰 광령으로 여기게 한다. 또 처벌이란 그보다 무거운 것이 없으니 민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고 남을 비방함은 그보다 간악함이 없으니 민중에게 이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한다. 그런 후에 오로지 한결같은 법을 시행해 상벌을 제대로 내리고 사사로운 것을 금해 처벌하면 왕의 권세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상받을 공과 벌받는 죄가 반드시 왕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면 왕의 도는 완전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정. 자, 두 번째입니다. 주도입니다. 주도. 팔경 중에 두 번째입니다. 주도. 주인 주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 사람의 힘에 대적할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슬기로는 만물을 다 규명해낼 수가 없다. 왕 한 사람의 힘과 슬기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온 나라 안에 힘과 슬기를 모았음이 더 낫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슬기와 힘으로 대적하면 무리를 짓는 편이 이기고 계략이 가끔 적중하더라도 자기 홀로 고단하며 만약 들어맞지 않게 되면 그 허물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하급의 임금은 자기 한 사람의 능력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지만 중급의 임금은 여러 사람의 힘을 다해 다스리고 상급의 왕은 가장 뛰어난 왕은 많은 사람의 슬기를 다해 나라를 다스린다.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에 공청의 모임을 갖는다.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뒤에 오는 결과가 앞에 말한 것과 모순이 생기고 뒤의 결과와 앞서 말한 의견에 모순이 생기면 곧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공청의 모임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미혹해져서 결단할 수가 없게 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곧 일은 정체되어 추진하지 못한다. 왕이 이 같은 일을 염려해 자기가 직접 계책을 세우면 곧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 같이 신하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하로 하여금 입으로 의견을 주장하게 하고 그 의견이 정해졌으면 성과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 말로써 의견을 개진했을 때에는 반드시 문서에 기록한다. 여러 사람의 슬기를 모아 일을 벌일 때에는 실제로 행해져야 비로소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의 능력을 모아 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성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공과 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의 성패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상과 벌이 따르게 된다. 일이 성공하면 임금은 그 공을 자기의 것으로 거두지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때는 그 죄를 신하에게 책임지어야 한다. 왕이란 본래 신하가 제출한 신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일도 몸소하지 않는데 하물며 힘들이는 일을 하겠느냐? 지혜로서 하는 일도 몸소하지 않는데 하물며 물건을 들어 매다는 일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왕이 사람을 쓰는 경우 한 통속이 되어 같은 패를 칭찬하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는데 한 통속이 되어 같은 패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으면 왕은 곧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신하와 민중으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게 하면 왕은 헤아리기 어려운 신통력을 갖게 되는데 왕이 신통력을 갖게 되면 신하와 민중은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게 된다. 이렇게 신하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게 되면 왕의 뜻과 임금의 이익에 빌붙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구하는 계책을 꾸밀 것이니 왕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요게 주도입니다. 주도. 읽고 보니까 자기계 발사하네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치하는 법, 왕이 그런 의미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고 자, 세 번째입니다. 8경 중에 세 번째입니다. 기난입니다. 기난. 일어날 기자에다가 나는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신하와 왕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터득한 사람은 왕이 되고 같다고 여기는 사람은 협박을 당하고 한 통속이 되어 상벌의 권한을 함께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므로 명석한 왕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고 이해가 생기는 경우를 구별한다. 그래서 간신은 빌붙을 틈이 없다. 본래 어지러움이 일어나는 바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왕의 어머니, 왕후, 와이프, 그리고 후궁, 세컨드, 서드, 그리고 서자의 자손, 왕의 형제, 대신 이름이 드러난 현인들이 그것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왕이 왕이 법을 바탕으로 관리를 임명하고 권세로서 신하에게 책임을 추궁하면 태후는 자기 엄마죠. 왕이 엄마죠. 자기 뜻대로 휘두르지 못한다. 예의를 시행하는데 등급의 구별을 뚜렷이 하면 왕후나 후궁들이 서로 투기해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 위세를 양립시키지 않으면 적자와 서자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위세를 놓치지 않고 움켜잡고 있으면 형제가 왕을 넘보지 못한다.
신하들이 파당을 만들어 한 통속이 되지 못하게 하면 대신들은 임금을 가로막지 못한다. 금령의 제도나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포상의 시행이 확립되어 있으면 왕 이름이 드러난 현자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간신히 빙자할 두 가지 바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나라 밖의 일이고 하나는 나라 안의 일이다. 나라 밖의 일은 왕이 두려워하는 강대국에 대한 일이고 나라 안의 일은 왕이 총애하는 사람에 대한 일이다. 왕이 두려워하는 당대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왕이 총애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따르는 것은 간신들이 만들어져 어지러워지는 바탕이 된다. 외국의 추천으로 관직이 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때 본인은 물론 그 친척이나 처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벌한다면 외국의 힘을 빙자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나 복록은 그 공로에 따르도록 하고 청탁을 일삼는 사람을 엄중하게 벌한다면 안으로 총애받는 사람으로 인한 유인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밖으로 외국의 힘에 빙자하지 않고 안으로 총애하는 사람의 요인이 없으면 곧 안팎으로 잘못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관리가 그 등급이 거듭 승진하고 큰 임무를 맡게 된 것은 그 현명한 지식에 따른 것이다. 지위가 높고 임무가 중대한 사람은 세 가지의 절목으로 묶어둬야 한다. 절목이 뭐죠? 끈을 절자에다가 눈목자네요. 자, 그 하나는 불모를 잡아두는 것이다. 인질이죠, 인질. 또 하나는 탐욕한 마음을 눌러놓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 좆대로 하는 행동을 붙들어 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 부모나 처자 같은 가족과 친척이 곧 인질이며 자귀나 복록을 두텁게 주어 반드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 눌러놓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눌러놓는 것이고 마음을 눌러놓는 추가 되는 것이고 증거를 추궁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행동을 붙들어 매놓는 것이다. 현자는 부모나 처자 그리고 친척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구속되어 있고 탐욕스러운 놈들은 장록이란 무거운 추에 억눌려 있으며 카드값 때문에 사직사 안 된다 뭐 그런 말 있죠. 간사한 사람은 여러 증거에 물려 고정되어 있다. 은인 자중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신하가 지 좆대로 권세를 휘둘러 임금의 위력을 잃게 하고 작은 잘못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긴다. 만약 죄과가 명목과 사실이 일치되면 곧 형벌을 단행해야 한다. 살려놓으면 정치에 방해가 되고 죽여버리면 명예에 손상되는 경우라면 음식에 독을 넣어 죽여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적에게 넘겨주어도 좋다. 이것을 일러 밖에 나타내지 않고 숨어있는 간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을 덮어 숨기는 것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고 변칙적인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공로 세운 것이 있으면 포상하고 잘못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처벌하면 속이는 잘못은 없어질 것이다. 절목이라는 게 특정한 사안에 대한 시행세칙이 절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시행세칙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행세칙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세 가지 일종의 방법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법률 용어인가 보죠. 자, 임금의 부형이나 임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고 신하의 간언이 임금에게 빙자할 요인으로 통하지 않으면 변칙적인 방법은 쓰이지 않을 것이다. 임금의 부형이나 현명하고 선량한 신하가 외국으로 쫓겨나는 것을 떠도는 재앙이라고 한다. 그 환란은 이웃의 적국들에게 이 나라를 넘보게 하는 좋은 바탕이 된다. 크루세이더 킹즈 같은 게임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왕족들, 예를 들면 왕위 계승자가 이제 주변 나라에 가서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벌을 받은 신하가 임금 가까이에서 섬기면 허물없는 도적이라고 하며 그 해독은 그러니까 나쁘고 아무튼 해독이라는 거는 독을 푼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독 그 자체요.
그 독은 해악과 독은 분노심에 불을 질러 치욕의 웅어리가 생기게 한다.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죄를 간직한 채 폭발하지 않는 것을 환란을 더 크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환란은 만일의 유행을 바라서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대신이 함께 권력을 쥐고 승부를 가리지 못해 필적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양성한 데서 오는 재앙이라고 한다. 그 화근은 대신의 세력이 너무 융성해서 왕을 협박하거나 죽이는 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거는 춘추시대 말기의 노나라가 딱 이런 거죠. 개손시, 맹손시, 그 다음에 숙손시, 요 세 삼환이라 그러는데, 삼환들의 세력이 그러니까 춘추시대 말이나 전국시대 초기의 노나라에는 왕보다 더 컸기 때문에 왕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요거는 읽었고, 자, 또 임금이 경솔해서 신성한 헤아림의 슬기를 잃는 것을 위세를 다해서 분할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해독은 자객이거나 독약으로 왕을 시해하려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5가지의 환란을 왕이 모르고 있으면 곧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만다. 관리를 등용하고 파직시키는 일이 나라 안에서 왕의 뜻으로 행해지면 곧 나라는 잘 다스려지겠지만, 외국에 의해 행해지면 나라는 곧 어지러워진다. 명석한 왕은 나라 안에서는 공적을 바탕으로 상벌을 가리지만, 나라 밖의 일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바탕으로 원조를 행한다. 그러므로 나라는 다스려지지만 적국은 어지러워진다. 환란이 일어나는 길은 신하가 왕의 미움을 사는 경우 강대국의 힘을 빌려 환란을 일으켜 강대국의 권력을 이용해 왕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신하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경우에는 궁궐 안에서 난을 일으켜 사사로운 이익을 챙김으로써 뱃속에 독약을 집어넣어 약효가 발생한 것과 같다. 자, 요 세 번째 8경 중에 세 번째 경이 바로 방금 얘기한 기란입니다. 기란. 집안에 만약에 돌뿌리가 있어요. 그럼 거기 걸려 넘어지겠죠, 그죠? 놔두면 언젠가는 아마 걸려 넘어지겠죠, 급할 때. 그런 거를 미리 제거해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 했던 얘기들이기도 하고죠. 자, 8경 중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입도입니다. 입도. 입이라는 거는 서있다, 그러니까 설립자고요. 그 다음에 도라는 거는 길도자입니다. 입도. 참오라고 해서 증거를 짜맞추는 방법에 참은 참고하고 맞춰보아 공로가 많은 것을 헤아리는 것이고, 오라는 것은 맞춰보아서 헤아린 정도에 따라 허물을 꾸짖는 것이다. 참고하고 맞춰오면 반드시 공로가 많은 것을 분간할 수가 있고, 대조해 본 정도에 따라 반드시 허물을 책임지게 할 수도 있다. 헤아려 공로의 많음이 분별되지 않으면 아래의 신하는 왕을 업신여기게 되고, 허물을 꾸짖지 않으면 신하는 동료끼리 한 통속이 되어 서로 손잡게 된다. 증거를 참고해 세밀히 살피면 공로의 많고 적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고, 미리 책임을 추궁하면 많은 사람이 동료끼리 한 통속이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 왕이 신하들의 언행을 보고 듣고 하는 방법은 신하들이 보여주는 형태로서 증거를 삼는다. 신하가 서로 한 패거리로 손잡았을 때 같은 패거리는 벌을 내리고, 그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간사한 짓을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간사한 짓을 행한 사람과 같은 죄를 적용시켜야 한다. 여러 신하들의 진언을 종합해 반드시 땅의 이로움을 바탕으로 헤아리고, 하늘의 때를 바탕으로 도모하고, 사물의 이치를 바탕으로 비추어 확인하고, 사람의 성정을 바탕으로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네 가지의 증험에 꼭 들어맞으면 비로소 충분히 살폈다고 할 수가 있다. 잠시만요. 어디까지 읽었노? 신하의 진언은 올리는 말이요. 진언은 증거와 맞춰 보아야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신하를 대하는 애증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신하의 태도를 고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을 바탕으로 살피기 어려운 속사정을 꿰뚫고,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신하는 오로지 한 가지 직무에 힘써 전심전력하게 해서, 멀리 지방에 있는 신하는
그렇게 하며 멀리 지방에 있는 신하는 두 번, 세 번 경계의 말을 반복해 두려워하게 하고 일의 결과를 채택해 앞서 내놓은 의견을 추궁한다. 신하를 친근한 지위에 앉혀놓고 그 마음속을 살피고 신하를 멀리 지방에 취임시켜 그 행동을 관찰한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신하에게 물어 알지 못한 것을 알아내며 권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모멸할 오만한 생각을 근절시킨다. 일부러 거슬리는 말을 함으로써 의심했던 말을 확인하고 일부러 반대되는 주장을 펴 감추어진 못된 짓을 찾아낸다. 감찰하는 관리를 두어 신하들의 독단을 바로잡고 법령을 시행하여 잘못을 지적해서 간신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핀다. 확실하게 상과 벌의 내용을 밝혀 알려줌으로써 죄가 될 일을 저지르지 않게 이끌고 자기를 낮추고 왕의 뜻에 영합하는 관리가 바른 말을 하는가 아첨하는가를 알아낸다. 귀를 크게 열고 널리 들어 몰랐던 비밀을 통하며 한패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도당을 와해시킨다. 도당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일종의 붕당 같은 거요. 당파라 그러죠. 군주가 한 가지의 이치를 깊이 알고 있으면 관리들은 군주의 깊은 지혜에 항상 두려워하고 감탄하게 된다. 일부러 다른 일을 누설시켜 신하가 도모하는 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게 한다. 서로 유사해서 의심이 날 때에는 합하여 증거로서 대조해보고 신하가 지나친 말을 개진했을 때에는 그렇게 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신하의 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하고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형벌을 내리며 밀사를 쓰던가 때로는 순시하여 실정을 살피고 더 나아가 단계적으로 개혁해 패거리가 간사한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상은 모든 신료들을 단속하고 신료는 그 속관들을 단속하고 장교는 그 병사들을 단속하고 사절은 그 수행원들을 단속하며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은 현령들은 지방 관속들을 단속하고 낭중들은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왕후나 후궁들은 궁녀들을 잘 단속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위에서 말단까지 통달하는 길이라고 한다. 말이 알려지고 일이 누설되어서는 술은 행해지지 못한다. 요게 8경 중에 네 번째인가요? 입도입니다. 입도. 왕이 제대로 서는 법인가? 자, 넘어가죠. 자, 8경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주밀입니다. 주밀. 두루주자예요. 주나라 할 때 주자 있죠, 그죠? 두루주자에다가 밀이라는 거는 그 비밀할 때 밀자 같은데. 현명한 왕에게는 그 다스림에 있어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밀이구나. 그러니까 잘 숨기는 것, 두루두루 잘 숨기는 것, 뭐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면 간신은 그 은덕이 자기 때문인 것으로 조작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왕이 누군가에 대해 노여움을 품고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면 간신은 그에게 형벌을 내려 자신의 위세를 나타내므로 권위가 갈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명석한 왕의 말은 사람들 사이에 틈을 막아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지혜로 10사람의 못된 자를 찾아내는 것은 하책이고, 10사람의 지혜로 하나의 못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상책이다. 명숙한 왕은 이 상책과 하책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쓰기 때문에 간사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다. 5가구 조직인 오, 25가구 조직인 관, 200가구 조직인 연, 이들이 모여 만든 지방 조직인 현의 지역을 단위로 묶어 남의 허물을 알리면 상을 주고 남의 허물을 놓치면 처벌한다. 이게 바로 오가작통이라는 거죠.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쭉 내려왔던 형법입니다. 예를 들면 5집으로 묶어가지고 한 집이 잘못하면은 그 주변 그 묶여있는 나머지 4집들 있죠. 그 4집들한테도 이제 연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밀고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잘 돌아가겠죠, 그죠? 실제로는 이게 유용한 방법이긴 한데요. 실제로 유용합니다. 유용하긴 한데, 근데 그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덜 피곤해합니다. 사람들이 요거 때문에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할 지경에까지 가면은
진나라 말처럼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 돼버립니다.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 같은 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경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경우 모두 그렇게 한다. 이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지위의 상하나 신분의 귀천에 상관이 없이 서로 법 앞에서는 두려워 경계하고 서로 상을 받아 이롭도록 가르쳐야 한다. 민중의 본성은 삶을 영위하는 실질적인 것이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삶의 보람과 가치가 갖추어지길 바란다. 왕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명예가 갖추어지길 바라고 상벌의 실권이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명목과 실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되면 복된 선정을 베푼다는 소문이 반드시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조가지가 8경의 5번째입니다. 주밀입니다. 주밀. 어떻게 하면은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엔프로텍트를 깔지 않는다. 간단하죠, 그죠? 자, 8경이 이번엔 6번째입니다. 6번째. 참원입니다. 참원.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듣고 실적을 증거로 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곧 그 책임을 신하에게 추궁할 수가 없고, 신하가 진언할 때 그 실효성을 알아보지 않으면 사악한 변설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임금의 눈과 귀를 막을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게 된다. 진실이 아닌 것도 10사람 정도가 그렇다고 하면 의심이 되지만 100사람이 넘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1000사람이 넘으면 확실하게 믿게 된다. 저 이렇게 여자친구 많이 속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제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많이 속더라고요. 한 사람으로도 사람을 속일 수가 있는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면 어떻겠어요, 그죠? 덧없는 사람의 말은 의심이 가지만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은 믿게 된다. 간사한 사람이 임금의 마음을 파고들 경우에는 많은 패거리의 힘을 빌리고 변설도 그럴듯하게 꾸며 믿게 하며 비슷한 사례를 들어 사사로운 계책을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 대해서 딱 요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한테 뭔가 할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보기 좋게 꾸며놔가지고 그거 있잖아. 꾸며놓고 나서 사람들한테 막 보고 믿으라고 정치에 관련한 거 하는 새끼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쓸데없는 잡지식들 있잖아. 그런 거 모아놓은 놈들이거나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쓰레기를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가독성은 좋아요. 어느 정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한테 읽기 좋으라고 쓸데없는 걸 막 근데 그게 가독성이 좋다고 해서 걔들이 전달하는 정보가 진짜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고. 위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십새끼 제가 싫어하는 그 십새끼 위키나 그 십덕 위키 있잖아. 그거나 아니면은 위키백과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정보들은 90년 제가 이제 어릴 때였던 90년대 후반, 제가 이제 90년생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던 9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한테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많았죠. 왜냐면 그땐 책을 많이 읽었거든. 근데 지금은 정보의 양이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개방돼 있죠. 예를 들면 파워섹스다 그렇게 찾고 싶으면 그냥 파워섹스 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양파가 고양이한테 해로운 이유 그러면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냥 구글에 치면 쫙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비율은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그런 거 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믿을만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신박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신뢰가 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혹은 그 사람이 만든 자료가 혹은 그 사람이 만든 영상이나
혹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써놓은 글이 믿을 수 있는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비자는 철저하게 왕의 관점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조금 이제 맥락이 벗어나긴 하지만은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보고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한비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8경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대조하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 이후에 들어서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새끼들한테 좀 덤불어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게 듣지 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잠깐 이제 관련된 게 나와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간사한 사람이 임금의 마음을 파고들 경우에는 많은 패거리 힘을 빌리고 변설도 그렇듯하게 꾸며 믿게 하며 비슷한 사례를 들어 사사로운 계책을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까지 읽었나? 자, 그런 경우 왕이 분노를 억누르고 빡침을 억누르고 증거를 맞춰보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권세는 신하에게만 쓸모있게 될 것이다. 도를 터득한 왕은 신하로부터 진언을 들으면 그 효용을 따져 실적을 조사하고 조사한 실적에 따라 상벌을 시행한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변수를 들어놓는 사람은 조정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다. 관직에 임용된 사람이라도 그 지혜가 맡은 일을 능히 해내지 못할 때에는 관직에서 쫓아내야 하고 관인은 빼앗기는 것이다. 왕에게 진언한 내용이 과장되었다면 이대 단서를 추궁받게 되므로 간사한 사람은 붙들려 책임지게 된다. 아무 특수한 장애도 없었는데 행한 결과가 진언한 내용과 맞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을 헛소리로 속인 것이고 왕을 속인 신하는 곧 처벌해야 한다. 신하가 왕에게 올린 진언에는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하고 변설에는 반드시 효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붕당 안에서 일어나는 변설은 함부로 임금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무릇 진언을 듣는 도라는 것은 신하가 충성된 논조로 밝히는 여러가지 보고를 듣는 것이다. 여러가지 잡다한 논설 중에 한 가지를 채택해 받아들임으로써 임금이 도를 알지 못하면 간사한 신하에게 이용되기 쉽다. 신천동로 침수했다네. 자, 현명한 임금의 도는 자기가 기쁠 때는 신하가 진언고자 하는 뜻의 허실을 찾고 자기가 분노했을 때는 신하가 짜놓은 평가의 옳고 그름을 살피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판단을 내리므로 그 회의의 비평이나 공과 사의 증거가 파악되는 것이다. 신하가 진언할 때 여러가지 논설을 펴는 것은 지혜를 사용해서 많은 계략을 표현함으로써 왕에게 그 중 하나를 골라 잡게 해서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죄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간언을 왕에게 올리는 것은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왕에게 돌리려는 간교인 것이다. 본래 왕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더해서 장차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고 다만 처음 말한 내용과 뒤의 결과를 맞춰보아 임금을 기만했는지 아니면 참말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현명한 임금의 도는 신하에게 두 가지 간언을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그 중 하나만을 책임지우며 말한 것에 대해 함부로 행동함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증거에 합당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간악한 사람은 나갈 길이 없게 된다. 여기까지가 8경 중 6번째입니다. 참언입니다. 참언.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신하들의 말. 8경 중에 7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임법입니다. 임법. 임자 저게 무슨 임자지? 법은 여러분이 법할 때 법자고요. 자, 관리의 권력이 두터워지는 것은 법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법률이 효력을 잃는 것은 위에 있는 임금이 어둡기 때문이다. 임금이 나라 일에 어두워 법도가 없으면 관리들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관리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것에 대항할 사람이 없게 된다. 권력을 잡고 그것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지면 거두는 세금이 많아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관리가 넉넉하게 된다. 관리가 넉넉해지고 권력이 무거워지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까닭이 된다. 명철한 임금의 도는
직무에 잘 견디는 사람을 기용하고 오로지 관직에 전념하는 사람의 재능을 칭찬하고 공적으로 올린 관리를 상 주는 것이다. 사람을 천거하는 진원이 들어맞아 임금이 기쁘면 천거한 사람이나 천거된 사람은 다 함께 상을 받고, 그렇지 않아 임금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천거한 사람이나 천거된 사람이 함께 처벌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부형이라 해서, 부형, 아버지나 형이라 해서 친척이란 말이죠, 사스럽게 천거한 일이 없고 자기와 원소지간이라 해서 천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권세는 법률을 시행하는 데 충분하고 복록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넉넉하다면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날 까닭이 없고 민중은 애써 일하면서 권리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 임법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임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사람을 내쳐야 되느냐, 혹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리들을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직무를 맡아 일하는 경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영광과 은총은 반드시 자귀의 바탕을 두고 벼슬자리에 앉았을 때 사사로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익은 반드시 복록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민중은 반드시 벼슬자리를 존중하고 복록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자귀와 복록은 포상의 표현이며 민중이 그 포상의 방법을 소중하게 여기면 나라는 잘 다스려지게 된다. 형벌이 끊임없이 행해지는 것은 실적과 공로에 대한 명예의 부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내리는 상과 그 실질적인 명예가 일치하지 않으면 민중은 의심하게 된다. 민중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불어 이로움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소중함은 균등하다. 위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이 민중 사이에 비방받는 일이 생긴다면 상으로 장려하는 데는 역부족이고, 위에서 벌을 받은 사람이 민중 사이에 명예롭게 여기는 일이 생긴다면 처벌로 잘못을 금지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에는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석한 왕의 도는 상벌은 반드시 나라의 이익에 바탕을 두고 명예는 반드시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 포상과 명예는 같은 기준에 바탕을 두고 비방과 형벌을 함께 시행한다면 사람들은 상받음 없이 명예를 얻지 못할 것이다. 중벌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악명을 얻게 되면 민중은 형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형벌은 악을 금지하는 까닭이 되고 민중은 그 악을 금지하는 까닭을 두려워하게 되면 곧 나라는 잘 다스려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8경 중에 7번째인 임법입니다. 임법. 임법. 자, 마지막입니다. 8경 중에 8번째입니다. 유병입니다. 유병. 유라는 거는 그 종류할 때 유자고요. 병이라는 건 이거 병이라는 게 이게 뭐더라? 권력 관련한 건데. 권력 관련한 건데. 뭐 잘 모르겠다. 자, 나라 일을 하는 관리들이 법률의 테두리 밖의 일을 행해 영예를 되날린다면 왕의 권위는 나뉘어져 약해지고, 인자한 마음의 정치가 따라간다면 법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민중은 법률이 있음으로써 왕을 두려워하고, 왕은 위세가 있음으로써 신하나 민중을 내려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가 지 좆대로 법을 위반해 왕을 넘보고 왕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명예롭게 된다면 왕의 권위는 신하에게 분할되어 쇠약해진다. 민중은 법이 어지러우면 왕을 넘보고, 왕은 법이 흔들리면 마음이 인자해진다. 대신이 밝게 은혜를 베풀고 뇌물에 의한 정치에 힘을 쓴다면 법령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사사로운 행위가 숭상되어 임금의 권위에 버금가고 뇌물의 정치가 행해져 법령의 위력이 허물어졌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면 나라의 정치는 어지러워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왕은 비방받게 된다. 이로써 왕의 지위는 경시당하며 법률은 관리들 사이에서 어지러워질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 상도라는 것은 이제 항상된 도를 벗어난 나라라고 한다.
상도란 말이 쓰였네요. 상도. 잠시만요. 이거 원문 좀 봅시다. 원문. 상도. 상이라는 게 좀 중요한 글자라서 요 시대쯤 문헌에서 되게 중요한 글자라서 봅시다. 이 원문이 어디쯤인지 모르겠네. 차지위 무상지국이다 라고 했네요. 차지위 무상지국. 이게 상자가요, 상자가 우리가 아는 항상할 때 상자거든요. 근데 항상할 때 항자하고 상자는 의미가 같아요. 둘 다 이제 항상이라는 의미야. 말이 웃기긴 한데 둘 다 항상입니다. 그래서 항자고 상자는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항자를 많이 쓴 것 같아. 옛날엔 항이라고 쓰고, 이게 한나라 문제 이후부터는 상이라고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항이었거든요. 근데 왕이나 천자의 이름은 함부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피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피위라고 합니다. 그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앞에서. 근데 여기서 항자 대신 상을 썼다는 거는 뭐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게 한나라 문제 이후에 작성된 글일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사실 이건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이름이 만약에 이제 전항이에요. 전항. 근데 항자가 우리가 아는 그 항자야. 근데 한나라 문제 이후라면은 전항을 전상이라 쓴단 말이야. 문제 이전이라면 전항이라 쓰죠.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무상지국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사실 고유명사의 의미에서 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이라 쓸 거를 그냥 상이라 쓴 건지, 아니면 항이라 쓸 거를 항을 피해서 상이라 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이제 만약에 팔경편이라는 게 한비자가 일반적으로 쓴 글보다는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추측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한나라 문제 이후에 쓴 글 아닐까, 나중에 짭한비가 쓴 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팔경편 글 수준이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아요. 한비자에서 제일 수준이 낮았던 글은 앞에 제가 읽었던 그 난1, 난2, 난3, 난4 편이었거든요. 그 글이 정말 수준이 낮았습니다. 근데 그 말고는 특별하게 뭐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막 다른 편보다 편차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팔경편도 저는 짭한비가 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장 계속 읽어보죠. 현명한 왕이 다스리는 도는 신하가 사사로운 일을 행해 명예를 얻지 못하고 사사로운 가문의 이익을 꾀하는 일로 공적을 쌓지 못한다. 공로와 명예가 생기는 바는 반드시 국법에 의해서만 된다. 법률에서 벗어나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했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므로 민중은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법도를 제정해 민중을 통제하고 상벌을 확실하게 행해 민중의 능력을 다하게 하며 명예와 비방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선을 권하고 악을 응징해야 한다. 명호와 상벌과 법령 이 세 가지를 증거해서 잘 살피도록 한다. 그러므로 대신이 일을 함에 있어서 왕을 존중하게 되고 백성이 공적을 세우면 왕에게 유익하게 된다. 이를 일러 도가 행해지는 나라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8경이고요. 8경 8가지 원칙들과 그 설명, 그에 따른 설명입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반복되니까 좀 지겹긴 해요.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오두편인데요. 오두편은 좀 애매하게 기네. 오두편, 그리고 오두편 다음은 현악편이고, 현악편 다음은 충효인데,
근데 요 오두편을 안 읽으면 다음주, 다다음주 이렇게 좀 끊어지는 게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요까지 읽고요. 그럼 8경 요까지 읽고 그 내일 밤이나 아니면 내일 낮이나 해서 오두편하고 현악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뭐 그렇게 해야겠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11시인데요. 요즘은 제가 일하는 것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9시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두편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